네, 안녕하세요. 모토데일리 박상우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 강남 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보시면은 DS,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DS가 한국에 정식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S를 지금 살펴보러 왔는데요. DS는 2014년에 이제 글로벌에 런칭된 아주 말 그대로 신생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브랜드가 이제 출시된 지 한 5년 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어떤 감성을 좀 녹여내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 DS가 과연 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나 뭐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맹활약할지 저랑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저희가 한불모터스에 아주 잘 아시는 분하고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불모터스에서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S 런칭 브랜드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DS를 런칭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가 사실은 명품의 나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자동차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자동차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PSA 그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프랑스식의 명품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2014년에 이제 DS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DS가 런칭한 다음에 사실 새로운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짜 DS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프랑스의 자동차가 명품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차가 나올 때 기다렸다.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DS 브랜드의 매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DS 브랜드가 매력이 참 많은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진짜 프랑스 감성으로 정말 똘똘 뭉쳐있는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단순히 기술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명품을 만들어왔던 노하우를 자동차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거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이 DS라는 차 브랜드와 DS7이라는 차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이런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잘 달려요. 이런 얘기보다 우리는 프랑스만 할 수 있는 그 명품의 노하우를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를 가장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실제로 차를 타보고 배워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브랜드들의 럭셔리와는 조금 많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차의 이미지가 잘 달리고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되게 감성적이고 그냥 사용하는데 되게 편안한데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차를 타고 있구나. 이전에 탔던 차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차 그리고 브랜드가 아마 DS일 거고 저게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거 경험을 해보셔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이 독일 브랜드하고 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 브랜드보다 이거는 가장 좋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독일 브랜드보다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감성인데 저희가 DS 브랜드가 글로벌에서는 아우디하고 직접 경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차량들도 아우디에 있는 모델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실제 차량 실내에 탔을 때 느껴지는 시트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센터페시아의 디자인들이나 아니면 그 조작하는 버튼, 스티어링 휠들의 감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독일차에서 느낄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한, 이게 저희가 흔히 독일 차들은 좀 딱딱하고 정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 차들은 좀 부드럽고 약간 곡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 그 얘기가 맞아요. 디자인들도 사실은 DS라는 패턴이 워낙에 좀 강렬한 선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운 럭셔리라는 것,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다지 부담 없는 럭셔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DS가 이제 늦게 이제 한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일 브랜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셨나요? 저희가 그 독일 차들하고 직접 경쟁을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이제 오늘 막 런칭을 했고 전시장가 하나, 이거 이제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데 실은 뭐 여러 많은 고객님들을 단시간에 만나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시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시장으로 많은 고객님들을 좀 모셔서 직접 저희 브랜드를 경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조금씩 저희의 충성 고객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해요. 네. 뭐 광고를 많이 해서 인지도를 한 번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고객님들이 차량을 타보시고 전시장에서 DS가 어떤 느낌을 주는 브랜드다라는 걸 좀 먼저 느끼실 수 있게,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늘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이번에 DS 브랜드 런칭하면서 이 DS7 크로스백을 먼저 출시하셨어요. 그 이유가 좀 뭐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가 2012년도에 시트로엥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처음에 판매를 했던 차량이 DS3, DS4, DS5였어요. 그런데 DS 자체적으로 PSA 그룹에서 독립을 해 나왔을 시점에 DS라는 모든 제품에 DS가 녹아있는 차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처음 만들어낸 게 DS7이고요. 그래서 이전의 DS를 저희가 이제 1세대 DS라고 부르고 지금은 다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DS라는 차에 대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DS7부터 저희가 집중을 했고 DS 브랜드가 2014년에 PS에서 독립을 하면서 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게 뭐냐면 브랜드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는 어떤 차를 만들어 갈 거다라는 것만 한 2년 넘게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고객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고, 그 프로토타입이 뭐 파리모터쇼에 보여지고 2018년에 DS7이라는 차를 공식 런칭을 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DS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다른 거보다 일단 전시장으로 꼭 오셔서 꼭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 DS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차량의 기능들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성들을 차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좋은 차, 명품 차를 좀 만들 수 있다, 고급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데일리 최태인 기자입니다. 오늘 옆에 지금 보이시죠? 오늘 저희가 푸조 시트로엥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이 DS가 오늘 국내 정식으로 브랜드 런칭과 함께 이 플래그십 SUV 모델인 DS7 크로스백까지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앞에 전면부 보시면 일단 시트로엥 프랑스 감성이 좀 굉장히 좀 짙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일단 육각형의 이 그릴을 토대로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 아래를 감싸고, 이 아래 또 범퍼 옆까지 이 좌우 길게 이 크롬 라인을 좀 굉장히 좀 두껍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적재적소에 좀 사용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크롬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좀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움도 강조를 하면서 좀 세련미까지 좀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을 좀 많이 두텁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그릴 디테일을 보시면 이 그래픽이 이 DS 이 로고 엠블럼을 좀 약간 형상화하는 다이아몬드 어떤 패턴의 이 그래픽이 좀 굉장히 입체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도 좀 나고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쪽은 좀 막혀 있고 이 안쪽으로는 좀 아래쪽은 뚫려 있네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좀 보실게요. 헤드램프 보시면 지금 일단 방향 지시등이 지금 눈에 띄는데 시퀀셜 타입으로 좀 아우디가 좀 먼저 사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점차 보급화되고 있죠.
네, 시퀀셜 타입 방향 지시 등이 적용이 됐고 이 3구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좀 SUV임에도 좀 되게 디테일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좀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세련미도 굉장히 좀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 이 안쪽에도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밑에 보이시나요? 디테일, 이 그릴에 사용했던 이 다이아몬드 어떤 패턴의 이 그래픽을 헤드램프 내 안에서도 굉장히 적재적소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되게 디테일해 보이고요. 그리고 3구 헤드램프 외에도 네, 여기 이 메인 전조등까지 네, 따로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조명이 뭐 켜있진 않지만 네, 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이 옆에도 네, 굉장히 입체적인 DS만의 색깔과 DS LED 비전, 네, DS LED 비전이라는 네, 로고 레터링까지 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 좀 전반적으로 일단 전면부 보시면 좀 되게 역동적이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또 프랑스 감성, 그 기존의 어떤 푸조와 시트로엥에서 보여줬던 프랑스 감성과 또 다른 어떤 더욱더 진보된 프랑스만의 어떤 그런 색깔을 더욱더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제 뭐 센서가 또 내장이 돼 있죠. 전방 감지기와 에어 인테이크 홀도 아래쪽에 좀 크게 좀 넓게 배치를 해놨어요. 크게 입을 벌리고 있고, 네, 이 안쪽 이 가운데 부분만 뚫려 있고, 양쪽은 이 가장자리 쪽은 이쪽은 좀 막혀 있네요. 좀 막혀 있고, 이 아래쪽에 또 LED 안개등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거예요. 여기 DRL, 이 주간 주행등이죠. 이게 좀 이 하나하나 다 이 DS만의 어떤 디테일을 살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세로로 뻗다가 이 범퍼 그릴 쪽으로 향해서 좀 꺾어서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좀 되게 역동적이면서도 좀 신선한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기존의 좀 푸조나 뭐 시트로엔과는 좀 진짜 다른 어떤 디자인 느낌이 좀 짙게 납니다. 그리고 이 DS7 같은 경우는 DS 크로스백은 프랑스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일단 또 전면부에 이어서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측면부는 사이즈가 뭐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중형 SUV라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 느낌인데, 한 대략 뭐 투싼 정도 크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푸조로 치면 뭐 푸조의 뭐 3008이나 5008 정도 그 사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측면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근육질적인 어떤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여기서도 측면에도 캐릭터 라인이 음각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쫙 사라지고 다시 여기서도 음각으로 좀 잡아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페이드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여기서 끝에서 한번 잡아주고 전면부에서 또 쭉 잡아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라인으로 쭉 나가 있으면 좀 이렇게 진중하고 뭔가 이렇게 단정한 느낌과 좀 안정적인 느낌은 나지만 좀 밋밋할 수 있거든요, 자칫. 그런 것들을 좀 프랑스적인 어떤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디자인을 풀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을 보시면, 휠은 뭐 디자인이 뭐 크게 특별하게 뭐 좀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고요. 그냥 뭐 오스포크의 알로이 휠과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장착됐는데 최대 19인치, 20인치까지 장착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디자인은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18인치 휠 디자인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 또 다른 거는 이 사이드 미러도 이 방향 지시등이 간접식으로 조명이 되게 슬림하게 잘 빠졌고요. 이 아래쪽에
리볼리인가요? 리볼리? 네. 이 레터링과 함께 또 이 DS의 어떤 감성,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좀 주고자 좀 여러 디테일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굉장히 군데군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그래픽도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보통 SUV는 이 개방감을 위해서 쿼터 글래스 B필러를 지나서 이 루프라인을 따라서 좀 쿼터 글래스가 좀 면적을 좀 넓게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DS7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단조로운 부분을 좀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고 스피드한 느낌도 들고요.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이 쿼터 글래스의 어떤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렉서스의 LX의 어떤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후면부로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후면부가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면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네, 후면부에서는 네, 가운데 크롬으로 네, 크로스백이라는 레터링이 윤곽으로 새겨져 있고요. 이 테일램프가 압권인 것 같아요. 테일램프 보세요. 안에 테일램프 보이시죠? 와, 진짜 이 디테일이 진짜 압권입니다. 이 DS의 어떤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래픽을 와, 진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좀 컨셉화해서 볼 법한 디테일을 이 양산차에 적용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진짜 입체적입니다. 세련미도 있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 그리고 네, 굉장히 입체적이고 세련된 느낌도 들고요. 진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납니다. 좀 컨셉화해서 적용했던 어떤 디테일을 이 양산차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좀 한편으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전면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네, 리어램프에도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네, 적용이 됐고요. 굉장히 슬림하게 잘 이쁘게 잘 빠졌어요. 후면부의 어떤 비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DS 로고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네, 그 아래 넘버 플레이트와 이쪽 네, DS7 레터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 테일게이트가 또 특징인 게, 일반적으로 테일게이트는 이 파팅 라인이, 테일게이트를 보통 이 가로 형태는 가운데 센터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 네, 508도 가운데 테일게이트가 파팅 라인이 이제 헤드램프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파팅 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DS7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파팅 라인이 이 헤드램프, 테일램프 끝까지, 테일램프 끝부분 조명 들어오는 끝부분까지 쭉 넓게, 굉장히 넓게 열립니다. 좀 이게 앞서 뭐 아우디 Q7이나 Q5에서 좀 많이 봤던 디자인이죠. 네, 그렇게 넓게 디자인을 해서 테일게이트가 열리면 조명이 일단은 다 위로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래 있는 이 후방 안개등 쪽, 이 아래에 있는 조명이 테일게이트를 열면 이 아래 범퍼에 조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조명이 들어온 건지 반사판 조명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에 반사판인가요? 조명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테일게이트 보시면 네, 굉장히 넓게 열리죠.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 방향지시등은 네,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방금 보시면 여기 시퀀셜 타입으로 방향지시등이 깜빡깜빡 거리고, 여기는 점등이 안 됐습니다. 근데 테일게이트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아래 방향지시등이 깜빡깜빡 거리죠. 네, 램프가 위로 가서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범퍼 쪽에 있는 램프를 좀 비춰줌으로써 후방에 이제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잘 해놨습니다. 네, 여기도 막 닫으면 조명이 꺼지고 네, 테일램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네, 여기는 후방 안개등인데, 보통은 이 양쪽에 한쪽은 뭐 반사판으로 놓는, 리플렉터로 반사판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양쪽으로 다 조명이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뭐 하나는 후방 안개등, 하나는 뭐 브레이크 등이 야간에 뭐 보이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위에는 리플렉터가 또 자리 잡고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디퓨저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사각형의 이때 크롬 팁, 크롬으로 좀 잘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 좀 여기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다 막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면 깊숙하게 돼 있긴 하지만 다 플라스틱 검게 처리를 했어요. 이 범퍼 디퓨저 아래쪽도 SUV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검정색 클라딩 플라스틱을 좀 많이 면적을 사용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또 이 반광 크롬의 어떤 이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실버 컬러를 적용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좀 고급감도 살리면서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끔, 네, 그렇게 좀 굉장히 세련미를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DS7 크로스백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앉자마자 이 촉감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트 촉감 되게 좋거든요. 쿠션감도 상당하고 되게 몸을 잘 잡아주고 두께감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촉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실내 들어오면 이 스티어링 휠의 림 크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큰 것도 림 크기가 너무 큰 것도 좀 이렇게 선호를 잘 안 하거든요. 두께감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아래쪽에 좀 이 D컷으로 깎아놔서 그런지 좀 크게 이 스티어링 림이 이렇게 원으로 돼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D컷으로 깎아놔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되게 편안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요. SUV 실내 같다는 느낌이, 스티어링 휠 같다는 느낌이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가죽으로도 되게 잘 감싸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가 이게 좀 되게 독특하네요. 이 공주장치들 보면 이 사각형 형태의 어떤 이 도트 모양으로 이 옆에도 보시면 사각형 모양으로 다 도트 모양으로 이 포인트를 넣어서 디테일을 좀 살린 게 좀 되게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네, 여기 이쪽에 이 조수석 앞쪽에 이 크래시 패드 쪽에 이 퀼팅 패턴을 이 스티치로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고급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스티치뿐만이 아니라 이 운전석 이 각 좌석에 있는 앞도어와 뒷도어 각 도어 트림에 다 퀼팅 패턴을 넣어서 좀 되게 고급감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 위쪽에 이 소재인데 뭔가 우레탄이거든요. 좀 되게 소프트한 소재인데 좀 약간 좀 시각적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좀 저렴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고, 아날로그 시계도 네, 사각형 형태로 네, 적용된 것도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하게 좀 잘 살려놨네요. 그리고 네, 이 DS 보시면 엔진 스타트 스톱입니다. 이게 시동 버튼입니다. 보통 여기 부분에 이 비상 이 깜빡이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D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됐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네, 수동으로 패들 시프트까지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12인치입니다. 12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시인성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웬만한 버튼류들은 다 여긴 다 터치로 됐네요. 여긴 다 웬만한 거 터치로 놓고, 예, 비상 깜빡이는 또 마찬가지로 푸조에서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5008이나 3008을 타면서 조금 이렇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DS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비상 깜빡이가 좀 저 가해 쪽에 가 있습니다. 좀 너무 멀리 있어서 인치공학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리볼리라는 아까 또 외관에서 있었던 이 레터링, 이 패턴이 네, 또 디테일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가 또 압권이네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 디테일들이 이 차의 외관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릴이나 헤드램프에서 보여줬던 디테일이 실내에서도 다 이 버튼류에서 다 보여지게 만들어놔서 진짜 입체적이고 좀 컨셉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네, 푸조와 크게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고요. 자그마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네, 이쪽에는 네, 양쪽으로 벤츠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네, 센터 콘솔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굉장히 깊숙하네요.
여기 굉장히 깊숙하고, 예, 보통 이 안쪽까지는 보통 이 막아놓는데 되게 깊숙하게 뚫어놨네요. 수납 공간도 SUV답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좌석에서는 또 이 프레임리스 타입의 네, 이 룸밀러도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푸조에서도 봤던 예, 운전석과 조수석에 지금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네, 이 경고를 또 디스플레이로 작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천장에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됐고요. 굉장히 면적도 생각보다 좀 넓어서 개방감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있지 않아가지고 좀 열어볼 수 없는데, 그리고 천장에도 이 마감을 다 블랙 소재로 마감해서 더 고급감을 살린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무게감도 있고 중후한 느낌도 들고, 전반적으로 실내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인체공학적이면서 잘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방향지 비상 전멸등이 좀 가장 멀리 있다는 거는 좀 되게 아쉬운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소재, 마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푸조 시트로잉보다 더 위급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감 소재를 더 특별하게 잘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도 이 사각형 버튼을 누르면 네, 앞쪽에 또 작은 히든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12V와 12V 단자와 저 USB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면서도 프랑스 감성을 좀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좌석을 확인했으니까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실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보는 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좀 되게 좀 촉박하게 하고 있는 점 좀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일단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도어 트림도 네, 앞도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퀼팅 패턴도 들어가 있고요. 이 스피커도 지금 이 DS 같은 경우는 이 포칼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의 어떤 이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죠. 포칼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네, 또 인상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좀 도어 쪽 보면 이 안쪽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소리가 보통 많이 나잖아요. 뭐 여기 음료 같은 걸 넣어놓으면. 근데 이 안쪽에 다 이 직물 소재로 다 마감을 해서 마감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놨어요. 면적을 되게 넓게 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차종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좀 이렇게 직물 처리를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굉장히 마감 처리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시트가 굉장히 두텁죠. 시트가 굉장히 두껍고, 이 안쪽에는 앉았을 때 네, 무릎이 닿지 않게끔 좀 모양으로 양쪽에 좀 이렇게 깊게 파놨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씨 잠깐만 통화 좀 하자. 네, 여기는 네, 이 그물 네트를 적용을 했고요. 또 후석에서도 공조장치 디테일은 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 사각형 테이 어떤 도트 느낌을 좀 넣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세련미를 더했고요. 1년 뒤에 근데 좀 프리미엄 브랜드고 좀 이렇게 플래그십 모델인데 후석에 좀 어떤 배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 포트가 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USB 포트까지는 좋아도 여기에 좀 뭔가 이 수납 공간 대신 좀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요즘 뭐 볼보도 터치 스크린으로 많이 이렇게 4존 각 공간별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디스플레이를 작게 넣거나 아니면 좀 아날로그 버튼이라도 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좀 마련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또 SUV답게 뭐 실내 공간은 괜찮은데, 이 레그룸은 좀 괜찮습니다. 레그룸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이 발을 넣는 부분은 네, 좀 발등에서 좀 닿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여기 턱이 이렇게 센터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드라이브 샤프트 때문에 턱이 좀 높게 솟아오르는데, 이거 되게 편편하다. 다 플랫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 앉는 사람이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번 플래그십이니까
네, 센터 암레스트를 살펴보면 센터 암레스트도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그냥 내리면 뭐 수납 공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컵홀더만 딸랑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되게 좀 아쉬운 거는 이 팔걸이가 보통은 이렇게 완전히 플랫하게 평평하게 쭉 내려가거나 하는데 약간 위로 각도가 위로 좀 향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올렸을 때 좀 그렇게 좀 편한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편한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것 같고 플래그십 SUV인데 뒷좌석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내 등은 모두 다 LED로 네, 다 터치로 되네요. 네, 터치로 LED로 다 조명이 들어오고요. 뒷좌석은 뭐 크게 뭐 플래그십이라서 뒷좌석을 조금 더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뭐 후석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도 사용되는 차인데 뭐 대통령 의전 차량은 뭐 특별하게 또 어떻게 뭐 후석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편의 사양을 좀 더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뒷좌석으로만 봤을 때는 플래그십이라고 보기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백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고 이 외관에서 봤듯이 외관에서도 지금 저기 보시면 외관이 좀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 테일게이트도 막상 열어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커버가 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커버를 또 드러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잘 잡고 있습니다. 이 커버도 좀 이렇게 이 가스리프트나 뭔가 좀 이렇게 좀 고정할 수 있는 걸로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부분 좀 아쉽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여기 뒤에서는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시트를 좌우에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좌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양쪽으로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하게 트렁크에 뭐 놓을 만한 물건이 좀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뭐 작은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에서 조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봉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이런 뭐 쇼핑백 같은 것들을 걸 수 있는 거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는 또 12V 소켓이 또 트렁크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조명이 또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통 SUV 같은 경우는 이 네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DS7 크로스백은 뭐 트렁크 네트는 따로 또 없네요. 네, 뭐 이게 지금 탈착이 된 건지 여기에 뭔가 홈이 파져 있는 거 보면 뭔가 좀 위에 뭔가 딱 걸쳐 놓게끔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탈착이 된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너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좀 투싼보다도 오히려 좀 더 작은 이 지금 DS7 크로스백이 아우디 Q5나 BMW 뭐 X3 뭐 아니면 볼보의 XC40 뭐 이런 모델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도 트렁크 공간은 좀 크게 좀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관의 어떤 디자인적인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실내에서의 어떤 공간 활용성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하게 뭐 트렁크 부분에서는 좀 언급할 만한 게 많이 없을 정도로 좀 뭐 공간 활용성이나 뭐 실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푸조 시트로행의 프리미엄 브랜드 DS와 또 DS가 첫 번째로 선보이는 DS7 크로스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까 태인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프랑스 감성이 잘 녹아있는 이 DS7 크로스백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이 트림이 총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소시크, 그 다음에 그랜드 시크 총 두 가지가 나오고 가격은 소시크가 5,190만 원이고 그리고 그랜드 시크가 5,69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508 2.0 GT 모델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이 그랜드 시크 트림에는 이 나이트 비전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 나이트 비전이 포함이 되면은 5,890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채 6천만 원이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옵션 가격이나 이런 걸로 또 따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가가 6천만 원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좀 우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크기가 뭐 아우디 Q5나 아니면 BMW X3와 그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적정한지는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DS는 지금 이 DS7 크로스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차종을 내놓을 건데 올 하반기에는 DS3 그러니까 소형 SUV 이것보다 좀 작은 SUV를 올 하반기에 내놓고 또 이후에도 다양한 차종들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DS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런칭이 됐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 오토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